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몹쓸 짓을 당하고 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정책이 CCTV 의무 설치인데요. 영상을 제대로 보여달라는 학부모와 인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어린이집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는 CCTV 공개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죠. 여기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고양시가 허례허식을 뺀 특별한 호수공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예비 부부를 모집합니다. 사용료는 공짜입니다. 관심 있는 고양시민분들은 고양시 공원관리과에 다음 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비체크의 레스 트위스트 어게인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Dancing, dancing, condensing.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Dancing, dancing, condensing.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TV,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 같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들과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어린이집 사이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초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들을 유치원으로 초청해서 CCTV를 공개하는 정면 돌파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소연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자녀를 어린이집에다 지금 맡기고 계신가요? 예. 예, 한 얼마나 됐나요?
예, 지금 저희 그 어린이집에 큰애 한 2년 보내고 오세반이 없어서 졸업하고요. 예. 지금 작은 아이 지금 1년에서 총 3년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큰아이 키울 때하고 둘째 키울 때하고 어린이집 분위기가 좀 나아졌습니까? 예, 저희 서초구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최대한 근속하시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셔가지고, 또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봐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수당 면에서도 더 좋은 혜택을 받고 계셔서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은데 저희 원에서는 저는 더 편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참 다행이네요. 혹시 그 둘째가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예, 딸입니다. 아, 따님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예, 지은입니다. 허지은입니다. 지은이 어머님이시군요. 예. 그 CCTV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시범적으로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님 지은이 보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한 날을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로 정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 이제 가서 저희는 처음엔 참석할 때는 이제 어머니들끼리도 어차피 가면 원에서 이제 정해서 보여주는 대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갔더니 원장님께서 어머님들께 어느 날짜 거 보고 싶냐고 먼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마다 체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밥 먹는 시간 어느 날짜 거 해가지고 그럼 그 날짜와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이제 그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지정을 해서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는 일단 그거에 먼저 인상적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먼저 보고 나서 사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서 보통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어머님들이 자칫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표정이 좀 안 좋거나 웃지 않거나 이러면 어머님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머니 중에 이제 한 분께서는 이제 매번 오셔서 보실 때마다 아이가 표정은 이렇게 막 웃지 않았는데 원에 와서 너무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선생님들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 보고서는 훨씬 더 이렇게 신뢰가 많아지고 선생님들께도 표현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거를 실제로 보셨기 때문에 좀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이었나요?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나요? 그러니까는 저희 원 같은 경우에 워낙 애들도 잘 놀고 잘 챙겨주시고 또 하니까는 당연히 보고 나면은 훨씬 안심이 되고 일단 선생님과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도 신뢰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이걸 보게 됨으로써 이제 집에서 보는 제 아이는 무조건 예쁘고 착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제 아이가 다른 아이들 계속 이렇게 만든 장난감 계속 부신다든지 자꾸 때리고 간다든지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제 아이지만은 또 제 선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게 되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공개 행사 계속 참여하시면서 또 지은이 잘 자라는지 잘 키우고 있는지 또 봐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서초구의 CCTV 공개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 어린이집의 이보옥 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그 CCTV 공개 참여했던 학부모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네네. 예. 그 서초구 CCTV 공개 정책 처음에 들었을 때, 현장 반응 어땠습니까? 우리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 고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CCTV 공개되게 된 원인이 제가 이제 서초구 모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올해 9월부터 생겼어요. 예.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CCTV 열람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재고 뒤에 다른 원장님 손에 이끌려 저도 신청하게 됐었거든요. 예.
일단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CCTV 공개 정책에 참여하게 되신 건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학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저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0시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야 어머님들이 그 시간에 비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시에 오셔서 같이 CCTV 열람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학부모님들이 최대한 많이 오실 수 있는 날짜를 의견 수렴해서 정한 거군요. 네네. 예. 미리 정해놔야 어머님들도 시간을 비울 수 있어서요.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그 영상을 원장님께서 어느 날짜 보고 싶으세요? 어느 시간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나 봐요? 네네.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지. 제가 그냥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10일 거 봅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여쭤서 어머니들이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10일 날 몇 식 점심 먹는 거 아니면 수업하는 거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 시간대로 맞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의 무작위로 아이들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네. 부모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원해서 이렇게 정해주시면 그냥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예.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았었다고, 그 학부형들끼리 그런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더 좀 믿음이 가는 것 같다. 또 되게 이미지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기존에 참관 수업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1년에 3번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참여 수업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르죠. 일단은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는 거니까 부모님들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갈수록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줄고 있나요? 줄고 있어요. 왜 줄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도 있고 예.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교육 관계도 궁금하고 그렇죠. 또 교사들은 또 어떻게 하시나 사실 내색은 못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셔서 그런지 처음에는 신청이 많았다가 점점 줄게 돼서 지금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신청이 없어서 운영위원회라고 저희가 있어요. 예. 그 어머님들 그냥 반강제적으로 오셔서 관람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정도예요, 지금은. 아니, 그게 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영상을 보려는 게 점점 줄까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교사들을 이제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일까요? 네네, 후자인 것 같은데요. 아하. 어머님들이 그 영상 보시고 나서 되게 많이 만족해 하시고요. 예. 일단,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교사들이 너무 애쓰고 있다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 교사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하. 되게 이제 전에는 아이들 표정이 좀 하원할 때 아이들 표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내 아이가 무슨 불이익을 당했나? 예.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영상을 보심으로써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웃음을 웃더라도 화난 웃음? 예. 그 전에는 조금 웃어도 약간 이운 속도를 좀 보내시고 이러시다가 지금은 진짜 많이 밝아지셔서 더욱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우려했는데 의외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개하는 것이 학부모나 관리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카메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좀 불편하다고 안 하나요? 처음에는 카메라에 대한 그런 거를 약간 망각해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출퇴근 때 오면은 옷을 여기서 다 갈아입고 탈의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막 숨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의식하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의식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이게 찍히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왜 꼭 싸워서가 상처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놀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나고 애들이 만약에 상처 날 때 운다던가 이러면 선생님들이 바로 알 수 있지만 놀다가 난 상처는 크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저게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CCTV를 저희가 돌려봐요. 아하. 그러면 거기에 놀다가 얘가 이렇게 했네?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어머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원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곳은 CCTV 처음에 좀 불편했지만 지금은 적응을 해서 오히려 그 영상을 이용해서 아이들 보육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 학부모님들 마음 놓이게 아이들 잘 보육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아이 어린이집의 이복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라봄 사진관 착한 사진관 아정민입니다. 장애인분들 또 그다음에 사회에서 약간 소외되신 이웃들을 위해서 사진 찍어주는 그런 사진관입니다. 비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 가족사진을 찍으시면 그 받은 비용을 가지고 장애인분들 소외된 이웃들이 가족사진이나 이런 못 찍는 사진들을 무료로 찍어드리는 그런 1+1을 수행하는 거죠. 사진을 취미로 공부하다가 그 뇌병변 아이의 어머님이 그 사진관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내용을 알게 되고 내가 사진을 전공한 사람 아니지만 그분들의 사진관 만들면 어떨까라고 시작해서 만든 게 벌써 5년이 됐네요. 올해 말 딱 되면 딱 만 5년이 돼요. 동네 사진관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저희는 역행을 했는데도 점점 많은 분들이 응원과 후원을 해주시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고 또 주위의 도움을 받으니까 가능한 일이구나.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어린선 층판선이라는 아토피보다 한 100배쯤 심합니다. 굉장히 희귀병이고요. 미국에서 30만 명 중에 1명, 우리나라에 아직 통계도 없이 제대로 원인도 치료법도 정확히 없는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그 아이의 병명만 듣고서 그 아이 얼굴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화상 정도 입은 정도의 얼굴 형태에 건조하게 얼굴이 딱정이가 지고 한 얼굴이었는데 그거 오셔가지고 사진을 저희도 열심히 찍어드렸고 사진전을 저희한테 한번 이렇게 도와줄 수 없냐라고 해서 얼마 전에 사진전을 기획해서 국회에서 사진전을 했었어요. 사진이 조그만 도구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인 거죠.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나종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전공은 아니었는데 취미로 배운 기술을 재능 기부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진 찍어주시고 계신 건데 비장애인분들이 와서 사진 찍고 비용을 내신 거를 그걸로 이제 장애인분들을 찍어드린다고 하셨네요. 벌써 5년이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동네 사진관이 요즘에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자주 갔어요. 동네 사진관. 요즘에 커피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자주 띌 정도로 사진관이 있었는데 필름 현상하러 갔었잖아요. 사진을 뽑으러 받으러 가는 그 설렘. 방금 그 사진 받으면은 아시죠? 좀 따뜻한 기운이 사진에 남아서 한 장씩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증명사진 찍으러 갈 때 말고는 거의 사진관 안 가죠. 물론 디지털 카메라 카드 하나 주면서 이거 인화해 주세요 이렇게는 하지만요. 사진이라는 게 우리에게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작은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힘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큰 추억, 또 따뜻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민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도 하시고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이어가죠. 카트린 앤 더 웨이브스의 Love Shine a Light 듣고 와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내년 부동산 전망과 서울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뢰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캐리 언니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 언니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TV 가입 문의 101.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 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공급 과잉, 금리 인상,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까지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내년 2017년 정유년 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만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공급 과잉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주택값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2017년, 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가 77만 가구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 몇 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내년, 내후년 입주량이 77만 호로 대량 증가합니다. 예. 2017년에는 37만 가구가 입주하는데 99년 이후 최대 수준이고요. 2018년에는 41만 가구가 공급돼 내후년까지 아파트 입주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것은 입주 물량 증가가 아파트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일부 지역의 역전세난이 급매물 증가를 유발해서 결국 매매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인상될 거라는 걸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2%대 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사라졌다는 얘기도 많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금리 변화 가능성에도 우려되는 변수죠. 그렇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데다가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이제 다른 변수가 추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달 13일에 미국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국내도 일정 시차를 두고 움직였습니다. 약 한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확정적 재정 정책을 예고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에 약 1년 만에 상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국내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은 과거보다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보면요, 부양하다가 이제 규제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매 제한 기간 강화하고 청약 1순위 제한하고 재당첨도 제한하고 이런 분양 시장 그리고 대출 여건도 강화됐는데 내년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예. 또 내년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라든지 청약시장 규제책이 지속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2015년 7월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서서히 관리 모드로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8월에 주택공급 축소나 중도금 대출 규제를 담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11.3 주택시장 안전관리 방안이었죠. 청약시장 규제라든지 또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을 담았었던 청약제도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11.3 대책 발표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최근 5주 연속 가격이 조정되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보다는 제한적이겠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일부 부동산 시장 으로 몰려서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투기과열 지구나 LTV, DTI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규제는 조금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럴 때일수록 빈틈을 노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센터장님이 만약에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꿈이겠지만 제가 만약에 집을 산다면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추천하시겠어요? 집 사라고? 사실은 이제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주택 공급량이 더 증가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국정 동력이 약화됐고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정부의 가계부채 규모 증가에 따른 대출 억제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된 이후에 실소유자 입장에서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의 한동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겨울철이라서 집에서 다들 난방 청취자분들도 켜고 계실 텐데 한동호 기자는 한 달에 난방비가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집은 가스보일러로 난방을 하는데요. 저희는 20평대 아파트인데 한 달 난방비가 10만 원 중반 정도 나옵니다. 이게 좀 옛날 집이라서 한번 보일러를 켜면은 이 집 전체가 난방이 돼서 이게 비효율적이어서요.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보일러를 안 틀고 안방에서만 전기 난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자인컷께서는 난방비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저희도 한 대여섯 시간마다 난방 돌아가게 설정을 해두고 외풍이 좀 심해서 이게 잘 가려놓은 다음에 집에서도 방상 내피죠. 일명 이른바 깔깔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입고 하면서 아낀다고 아껴도 한 2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넓은 집에 사시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가족이 다 같이 살아가지고. 자, 서울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는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연거보다 5만 원 정도 저렴한 15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기준으로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들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서울 시민의 49%는 겨울철 난방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썼고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쓴 시민은 24%, 10만 원보다 적게 쓴 시민은 20%였습니다. 이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더 쌌습니다. 1제곱미터당 난방비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609원이었고요. 아파트가 1,847원으로 여러 주택 유형 가운데 가장 저렴했습니다. 주택 규모별로 보면은 69에서 99제곱미터가 16만 6천 원, 그리고 33에서 66제곱미터가 1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예, 다른 집들 평균 값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우리 집 좀 아껴볼까 아니면 조금 더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새는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택배 시켜서 사는 분들 참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돈 떼이는 경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당한 분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또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 화나죠. 그래서 서울시가 준비했습니다. 이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사기 피해자들도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하셨어야 하고요. 생활 필수품을 사려다 피해를 본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가 사치품이나 상품권 거래, 게임, 여행 상품이나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거래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간의 세금으로 이게 보상금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장애인과 청소년, 고령자 등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 생활 필수품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오는 23일까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주의보도 하루가 다르게 내려지고 마스크 쓰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 특히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끔찍한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2달 전에 단속반을 확 늘렸는데 단속 실적 어땠습니까? 네, 급증했습니다. 서울시가 공회전과 매연을 집중 단속하는 단속반을 만든 게 지난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단속된 차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는데요. 지난해 공회전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3대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59대로 20배가 늘었습니다.
매연을 뿜는 노후 경유차를 포함해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한 차량도 많은데요. 이런 매연 때문에 개선 권고를 받은 차량도 지난해 석대에서 올해 95대로 31배 증가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기질이 예전보다 많이 나빠졌는데 꼭 단속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공회전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도로 지나다니는 차 보면은 가끔 저래도 되나, 저 고장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끔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고 다니는 노후 경유차가 많은데요. 혹시 내 차가 그런 차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비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의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I only wanted to have fun.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아델의 Million Years Ago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